이번 1182화는 1181화에 이어 로키와 이무의 치열한 전투로 그 막을 엽니다. 로키는 인수형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도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며 싸움을 이어나갑니다. 특히 이번 화에서 로키의 무기인 라그니르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는데, 라그니르는 악마 열매 환수종, 다람쥐 열매, 모델 라타토스크를 먹은 망치였죠. 그리고 로키는 라타토스크의 얼음과 자신의 번개 능력을 결합하여 강력한 연계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에 맞서 이무는 거대한 화염구와 함께 치치미틀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입니다. 이 기술은 악마와 별의 힘을 두른 해골 여신의 형상으로 나타나 전장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전투 도중 이무는 이도그를 향해 말합니다. 배신자. 그리고 장면은 모든 책이 사라진 부엉이 도서관으로 전환되고, 니코 로빈과 서루는 다른 한편에 책으로 가득 찬 비밀의 방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귀중한 지식들을 지켜낸 수호자는 바로 부엉이 비블로였죠. 장면은 임으로부터 막대한 힘을 부여받은 신의 기사단 소머즈와 킬링엄으로 전환되고, 이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과시합니다. 소머즈는 거대한 군함을 혼자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괴력을 보여주며 아이들을 다시 납치하려고 합니다. 그때 킬링엄은 천룡인들이 왜 그토록 비에 대해 깊은 심리적 공포를 느끼는지 설명합니다. 성지의 높은 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서운 이례적 현상이지. 우리는 어릴 적부터 니카나 디에일 쪽 이야기와 함께 비에 못이 박히도록 이 경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다. 바로 저승의 괴물 같은 신, 비의 여신 자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야. 그리고 그때 킬링엄은 자신의 악몽과 두려움을 형상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세계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비의 여신 자자를 만들어냅니다. 자자의 외형은 매우 기괴하고도 신비로웠는데, 외형은 긴 머리카락과 4개의 발을 가졌으며 몸 내부는 투명한 물로 가득 차 있었고, 복장은 보석으로 장식된 원뿔형 모자와 로브를 걸쳤으며 코와 입은 베일로 가리고 있었죠. 또한 이무처럼 등 뒤에 고리가 떠있지만 눈알 모양이 아닌 비의 상징과 원형 무늬가 새겨진 흰색 고리였죠. 그리고 킬링엄이 후원한 자자는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장면은 이무와 대결에서 쓰러졌던 조로와 상디로 전환되고, 잠깐의 회상 속 킬링엄은 상디에게 자신들의 임무 완수를 자신하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와 상디가 분노하며 다시 일어서는 모습으로 1182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휴재입니다. 이번 1182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세계 정부조차 두려워했던 비의 신의 존재가 마침내 킬링엄의 손을 통해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킬링엄은 인간의 상상력과 무의식이 결집된 꿈을 현실로 끄집어내는 독보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생성하는 꿈구멍은 단순한 통로를 넘어 전술 속 존재들이 현세로 강림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미 그는 태양의 신 니카나 신화적 존재인 니드오그를 실체하며 그 위험성을 증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1182화에서 보여준 킬링엄의 행보는 이전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바로 세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존재, 이무로부터 직접적인 힘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무의 압도적인 권능이 킬링엄의 꿈구현 능력과 결합하면서 기존의 피조물들을 아득히 초월하는 결과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세계 정부가 두려워했던 비의 신 자자입니다. 킬링엄이 이무의 조력을 받아 구현해낸 자자는 단순한 기후 조절의 수준을 넘어 마을 전체를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광범위한 파괴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단순히 새로운 강자의 등장을 넘어 원피스 세계관의 근간을 관통하는 거대한 복선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 스카이피아 에피소드에서 샨디아의 제사 도중 언급되었던 4명의 신, 즉 태양의 신, 비의 신, 숲의 신, 대지의 신의 존재를 기억합니다. 오랜 시간 가설로만 존재했던 이 신화적 존재들은 루피의 태양의 신 니카 각성을 기점으로 마침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섬 편에서 이름이 언급된 지 무려 수십 년 만에 니카가 화려하게 부활하며 나머지 3신의 실존 가능성에 불을 지폈고, 이번 1182화에 이르러 마침내 그 두 번째 조각인 비의 신 자자가 그 위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태양의 신 니카 열매를 먹고 각성한 루피처럼 사람 열매, 환수적 모델 비의 신 자자의 능력을 손에 넣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후보는 드래곤입니다. 드래곤이 등장하는 장면마다 동반되는 기이한 기상 변화는 그가 가진 힘이 범상치 않음을 시사합니다. 루피가 처형되기 직전 떨어졌던 벼락과 스모커조차 당하게 한 기대한 폭풍우는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정교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루피를 살리려 한다는 묘사는 자연계 열매의 특성을 넘어선 신화적 권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과거 예상에서 불바다를 가르며 나타난 드래곤은 거대한 풍압으로 퇴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바람이나 비를 단순히 다루는 수준을 넘어 전쟁의 환경 자체를 재설계해 신의 영역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그른 바람 열매나 용룡 열매로 추측했으나 최근 전개는 그가 니카에 대응하는 또 다른 신화적 존재인 비의 신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분명한 건 킬링엄이 구현한 비의 신 자자가 세계정부조차 경계하는 존재라면 이는 드래곤의 정체성과 직결됩니다. 드래곤은 세계정부를 직접 겨냥하는 유일한 주직의 수장입니다. 만약 그의 이미 고대부터 전해내려온 비의 신의 화신이라면 정부가 그를 단순히 반란군 리더를 넘어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 존재를 지우려 했던 이유가 명확해지죠. 태양이 만물을 비추어 해방을 상징한다면 비는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싹 틔우는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루피가 자유의 상징으로서 전 세계를 웃게 만든다면 드래곤은 낡은 시대를 쓸어버리는 거대한 폭풍으로서 세계의 판도를 뒤엎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드래곤이 비의 신 자자의 모델이라면 이는 부자가 각각 태양과 비라는 신화적 이면을 상징하며 세계정부라는 거대한 어둠에 맞서는 숙명적인 서사가 완성되겠죠. 두 번째 후보는 비비입니다. 비비의 바루크 워크스 시절 코드네임인 믹스 웬즈데이는 로마 신화의 수성이자 북유럽 신화의 오딘에서 유래한 요일입니다. 서구권 점성술이나 고대 신앙에서 수요일은 물의 속성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양의 오행설에서도 수요일은 문자 그대로 물을 상징하죠. 알라바스타라는 모래와 가뭄의 나라에서 온 공주의 이름이 물을 상징하는 요일이었다는 점은 그녀가 결국 메마른 땅에 비를 가져올 존재였음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또한 알라바스타 에피소드의 핵심 갈등은 비였습니다. 크로커다일은 댄스 파우더를 이용해 비를 훔쳤고 비비는 자신의 나라에 비를 되찾아주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결국 루피가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린 순간 알라바스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비비가 광장에서 외친 절규는 나라를 구한 기적의 비를 상징합니다. 만약 1182화에서 언급된 비의 신 자자가 고대 왕국과 관련된 존재라면 800년 전 전령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지상에 남은 네펠탈리 가문이 비의 신 신앙이나 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등장한 비의 신 자자와 비비는 이름의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오다쌤이 이름을 지을 때 언어유희나 대구 구조를 즐겨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연 비의 신의 열매를 먹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